자,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이틀에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또 높은데요. 휴가를 어떨 때 쓸 수 있는 건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네. 정부가 그 백신 휴가를 도입을 한 것은 이 접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여전히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백신 휴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두통이나 오한,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백신 이상 반응은 통상 백신 접종 후 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시작되고,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는데요. 네.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백신 휴가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회복을 위한 휴식을 보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백신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입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에 그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게 다 허용이 되는 그런 대목일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백신 휴가 시행으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그리고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 접종이 예정돼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서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정부는 대한상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들을 통해서 백신 휴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렇듯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권고 휴가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질문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네. 백신 휴가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은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뭐 자영업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 백신 휴가가 얼마나 이게 잘 지켜질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백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직업별,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는 입장에서 백신 휴가에 대해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백신 휴가의 제도적 보장 대신 원론적인 권고나 협조 요청 수준에 그친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라붙게 됐습니다. 예. 특히 사업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을 뿐 백신 휴가의 적극적인 부여를 위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휴가 사용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전체적인 예방접종 수용도나 실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체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까지 그 백신 휴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이 별도로 이 백신 휴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플랫폼 노동자나 또 프리랜서 등은 이 기업 부분 근로자와 이렇게 좀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백신 휴가가 의무적인 제도도 아니고 그리고 휴가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도 없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경제 단체와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그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백신을 접종했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정성과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신 휴가 사용에 대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의도와 같이 백신 휴가의 사용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은 백신 휴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하루 쉬라는 거는 가게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며 그렇죠. 백신 휴가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접종 후에 충분히 쉬고 그렇지 않으면 덜 쉬는 식으로 또 하나의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네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갔고 코로나 그 자가격리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부득이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휴가가 아니고 그냥 사직을 권유받을 때 이럴 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자가격리나 회복 기간이 길어져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때는 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병가나 근로자의 그 연차 휴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 네네. 네. 다만 이러한 휴가의 일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그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직의 권고에 대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직원의 거부권이 없는 무늬만 권고사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일방적인 해고로서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권고사직하고 부당해고의 차이점,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회사에서의 그 의도는 같아 보이거든요. 네, 먼저 정의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면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승인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예. 반면에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를 하는 건데요. 근로자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통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해고를 둔갑한 권고사직이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는데요. 그 해고를 통보를 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네네. 고용보험 상실이라든가 그때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그 권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되고요.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아예 사직서는 못 쓰겠으니 차라리 해고를 시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향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또한 그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에 대한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서
동일하게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뭐 어디든 뭐 들어갈 때도 힘들지만 나오는 것도 힘드네요, 이게. 예? 나오는 것도 이게 잘 나와야지 저기 손해를 안 보지. 예, 여러 가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백신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했고요.